안녕하세요. 유목민 전문 역사 유튜버로 돌아온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유목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유목민부터 마지막 유목제국인 준가르에 이르기까지 유목제국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목민이 최초로 출현한 곳은 어디일까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먼저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경 현재의 흑해 북쪽의 드네프르강 중하류 유역인 데레이브카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문명이 생기는 비슷한 시기에 흑해 북쪽에서는 유목민이 출현을 준비 중이었던 셈이죠. 이쪽에서 말이 순화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그 외에 현재 카자흐스탄인 이르티시 강 유역의 보타이에서도 10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동물뼈가 나왔는데 그 중에 99%가 말뼈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데레이브카, 동쪽에서는 보타이가 유목민이 출현한 유력한 후보지인 셈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000년경이 되면 본격적으로 유목민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예상대로 우랄산맥 동쪽의 초원이었습니다. 안드로노보 문화라고 합니다. 우랄산맥 동쪽부터 이르티시 오비강에 이어서 예니세이 강까지 대략 안드로노보 문화가 이 정도 지역에 속합니다. 이르티시 강은 알타이 산맥에서 발원해서 오비강과 합류한 이후에는 오비강이 되어서 북해로 흐르는 오비강의 지류이고요. 오비강도 알타이 산맥에서 발원해서 이르티시 강과 합류한 후에 북흑해로 흘러갑니다. 기원전 750년경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목민 스키타이가 카프카스 산맥 북쪽에서 현재의 흑해 북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드네프르강은 러시아 발다이 고원에서 발원해서 흑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이고요. 이쪽 도나우강은 독일 남부, 지금 지도에는 없는데 슈바르츠발트에서 발원해서 흑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이죠. 독일어로 도나우강이고요. 영어로는 다뉴브강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고요. 참고로 가장 긴 강은 볼가강입니다. 이 볼가강도 러시아 발다이 고원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흘러서 카스피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총 길이가 3,5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제일 긴 강이지만 조금 과장하면 중국 장강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길이죠. 서쪽에서는 가장 먼저 출현한 스키타이가 있었고요. 동쪽에서는 흉노가 기원전 4세기경에 음산산맥 너머에서 출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흐르는 게 이게 황하고요. 여기에 후후호트라고 써 있는 곳이 여기가 음산산맥입니다. 만리장성도 있겠죠. 이 후후호트는 현재 내몽골 자치구의 성도입니다. 그 너머에 흉노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려보면 이게 이렇게 흉노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대응안역, 동쪽에 동호가 있었던 거고요. 서쪽에 하서주랑 쪽에서는 월지가 있었습니다. 좀 더 서쪽으로 가서 준가리아 쪽에서는 오손이 있었죠. 춘추전국 시대나 지난 시대에 중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호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몽땅 퉁쳐서 게르만이라고 불렀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이칼호고요. 여기는 바라시오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이시쿨 호수이고요. 텐산 산맥에서 발원한 1, 2강이 이렇게 바라시오로 흘러들어갑니다. 요거는 알타이 산맥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를 준가리아 또는 준가르 분지라고 하죠. 최후의 유목국가인 준가르가 있었던 곳입니다. 흉노의 최대 영역은 대략 현재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쪽으로는 대응안역, 그리고 북쪽으로는 바이카로스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이렇게 차지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라코름 동쪽에 울란바토르가 있고요. 이쪽은 hen티 산맥입니다. 이 hen티 산맥에서 칭기스칸의 출생지인 오논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서 흘러오는 아르군 강과 만나서 흑룡강,
아무르강이 돼서 흐르다가 이렇게 오호츠크해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바이칼 호수에서 발원하는 강은 안가라강이고요. 예니세이 강과 합류하는 예니세이의 지류입니다. 합류해서 북극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에 보면 레나강도 있는데 이 레나강은 바이칼호 자체에서 발원한 것은 아니고 서쪽에 바이칼 산맥에서 발원해서 역시 북극해로 빠져나갑니다. 오비강, 예니세이강, 레나강 해서 이렇게 세 개가 시베리아의 3대 강입니다. 그리고 흉노가 망한 다음에는 눈강 상류 쪽, 이쪽 대응안령에 머물고 있었던 선비가 새롭게 초원의 패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는 후한이 붕괴하니까 찬스다 하고 이렇게 화북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때가 대략 3세기인데요. 이때부터 동아시아에서도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탁발 선비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모용 선비도 이쪽에 있었죠. 열화 지역에. 토요콘도 원래는 이쪽에 있었다가 선비의 압박을 받아서 황하 상류 쪽 청해호 근처로 이동한 거고요. 흉노도 한나라가 망한 틈을 타서 오르도스 남쪽으로 내려왔고요. 선비랑 같이 대응안령에 있었던 오한도 같이 중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556국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탁발 선비가 이 화북을 통일하는 거죠. 선비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중원을 먹으면서 비워진 초원에는 새롭게 유연이라는 패자가 등장했습니다. 유연은 바이칼호 남쪽에서 고차 또는 철륵이라고 불리던 유목 집단인데요. 그 유목 제국 역사에서 유연은 별로 주목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기에 있던 지배 집단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과도기냐 하면 바로 몽골 초원의 패자가 기존의 몽골계에서 투르크계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지배 집단이 유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북이라는 나라 자체가 유목민 출신이고 워낙 그 유목민의 습성을 잘 아니까 유연을 엄청 견제했었습니다. 유연도 결국 먹고 살 거 없으면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제 공격을 먼저 해야지 하면서 유연을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유연이 여기에 잘 대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 밑에서 종속 집단으로 있었던 투르크계 애들이 열받아서 유연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유연이 무너지고 등장한 게 바로 돌궐입니다. 이때가 6세기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연은 4세기 전반에 등장해서 6세기 중반에 사라진 거죠. 유연 이전의 애들은 다 몽골어를 썼는데 이 돌궐부터가 투르크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지배 집단이 바뀐 거죠. 돌궐의 원래 출신지는 요 투르판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유연을 격파하니까 중심지를 요 투르판에서 오늘날의 그 몽골의 한가이 지방 대략 이쯤입니다.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당시 남쪽 그 중국 대륙에서는 북제와 북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시대의 막바지를 가고 있었는데요. 이 돌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려고 돌궐한테 앵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돌궐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 이 흉노나 유연 모두 끼케야 이 파미르구원 정도가 서쪽 영역의 한계였는데요. 돌궐은 이 파미르구원을 훌쩍 넘어서 이 카스피해까지 차지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아무다리아까지 먹었고요. 탈인분지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역시 대응안령, 북쪽으로는 바이칼 호수까지 먹었던 거죠. 이렇게 엄청난 지역을 관장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돌궐은 너무 영역이 넓으니까 동돌궐, 서돌궐 이렇게 해서 영역을 나눠서 지배를 한 거죠. 그런데 동돌궐이 당나라 이세민한테 깨지고 난 다음에 동돌궐은 이제 디아스포라가 먼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이쪽에 모여 있었던 그대로 남아 있었던 애들은 현재 내몽골 자치구 쪽으로 다 옮겨진 다음에 북방 민족에 대한 그 기미 지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나라가 서역 진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서돌궐도 당 고종 시기인 7세기 중반에 망합니다. 물론 이후에 돌궐은 제2제국도 있었습니다. 이제 부흥운동이 성공한 건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후고구려, 후백제 같은 거죠. 7세기 후반에 쿠툴룩이라는 사람이 현재 카라코름 근처에서 세력을 모아서 돌궐을 부흥시켰는데요. 남쪽에 있었던 측천무가
어이쿠나 해서 책봉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 돌궐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책봉한 겁니다. 그러다가 8세기 중반에 돌궐도 제2돌궐도 지배층이 붕괴되면서 주변 민족들, 그러니까 위구르나 바스밀, 카를룩 등의 연합 공격으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카를룩은 현재의 준가리아, 그러니까 중가르 분지 북쪽에 있었던 부족이고요. 바스밀은 알타이 산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위구르는 요 오르콘강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투르크계고요. 결국 돌궐을 무너뜨린 다음에 얘네 세 부족이 또 전쟁을 펼쳐서 결국 위구르가 이기면서 위구르 제국이 성립하는 겁니다. 바로 요때, 그러니까 돌궐 위구르 당나라가 있던 6세기부터 9세기까지 실크로드를 활발히 오가던 이쪽 서투르키스탄 쪽 상인들을 바로 소그드 상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소그디아나죠. 얘네들이 이렇게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각자 중국식 성을 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뭐 타시켄트에서는 석시, 부하라에서는 안시, 사마르칸트에서는 강시, 이런 식으로 붙인 거죠. 이거를 구성호라고 한다고 예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록사니가 원래 강록산이죠. 그러니까 사마르칸트 출신의 록산이었다가 엄마가 안시한테 제가를 하니까 알록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티베트 쪽을 좀 보면요, 당나라가 서역을 장악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게 바로 티베트입니다. 이 송첸간포죠. 이세민과 그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송첸이가 이 티베트를 통일한 다음에 현재의 청해성 청해오 쪽에 있었던 토요콘을 치는 겁니다. 아까 이 토요콘이 이쪽 요동 요서 쪽에 있다가 선비한테 박살나서 청해오 쪽으로 도망쳐 왔다고 말씀드렸죠. 요 토요콘을 친 건데요. 이 토요콘을 정복해서 요 당나라가 하서주랑으로 못 나오게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서주랑이 되는 거죠. 여기를 차지하면 요 실크로드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그 소그디아나에 있었던 소그드 상인들이 그 하서주랑 동쪽, 좀 지우겠습니다. 요 하서주랑의 동쪽을 장악하려고 어디 몰려 살았냐 하면 바로 지난 시간에 산맥을 말씀드릴 때 하서 지역의 요충지라고 했던 요 하란 산맥 근처에서 몰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던 소그드의 6개 주를 육호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위구르 제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8세기에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아랍 세력과 요 당나라의 대결이 펼쳐진 탈라스 전투입니다. 탈라스가 어디냐면, 자, 다시 현재 타시켄트 북쪽입니다. 대략 요쯤 됩니다. 당시 이슬람 세력은 우마이야 왕조였고요. 무함마드 시절에는 메카나 메디나에 있다가 정통 칼리프 시대를 지나면서 요 아라비아 전체랑 또 이란 지역까지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치를 보다가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 결국 아무다리아를 넘어서 이 트란스옥시아나의 중심지인 부하라로 넘어온 겁니다. 여기서 이쪽 지리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려 보면요. 여기 아라레는 셀주크 제국이 흥기한 곳이고요. 요 아무다리아는 파미르구원에서 발원하고 요 시르다리아는 텐샨 산맥에서 발원합니다. 둘 다 투르크어고요. 페르시아어로 하면 아무다리아는 옥서스강, 시르다리아는 약사르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 사이를 트란스옥시아나라고 한다고 지난 한 2년 전쯤에 그 유목민 지명 총정리 편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페르시아 쪽에서 볼 때 옥서스강 너머에 있어서 트란스옥시아나인 거죠. 이 부분은 그 유목민 역사에서 밥 먹듯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가 이슬람 애들이 옥서스강을 넘어서 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쪽 투르판 서쪽에 보면 쿠차라고 있습니다. 대략 이쯤 됩니다. 안서도후보가 있었던 자리인데요. 여기서 있었던 그 안서사진의 절도사, 고구려 출신 고선지를 파견해서 고선지가 따그닥따그닥 말을 타고 가서 여기 탈라스에서 붙은 건데요. 8세기 중반에. 그런데 박살나면서 당나라가 더 이상 서역 진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 탈라스 전투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돌궐이 망한 다음에 7세기부터 몽골 추원을 장악하고 있었던 위구르 제국은 9세기 중반에
키르기즈에게 무너지는데요. 이 키르기즈는 예니세이강 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위구르의 수도 우르두발릭을 차지했죠. 그런데 얘네들은 제국을 건설하는 데 실패하고 다시 자기네들이 살고 있었던 예니세이 강 쪽으로 돌아갑니다. 우르두발릭은 현재 그 카라코룸 북서쪽에 약 30km 지점인데요. 그냥 카라코룸 근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구르가 이제 붕괴하니까 뿔뿔이 흩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위구르가 망한 이후에 하서 지방에서 살던 위구르를 하서 위구르, 천산 산맥 동쪽을 차지한 위구르를 천산 위구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가 대략 9에서 13세기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하서 위구르는 11세기에 탕구트에게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이계천한테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천산 위구르는 13세기에 칭기스칸한테 무너질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쪽에서는 요 부하라를 중심으로 이란계 그 사만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투르크계 카란 왕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등장한 가즈나 왕조가 연합해서 사만 왕조를 서쪽으로 밀어냅니다. 카란 왕조는 이제 투르크계고요. 그 가즈나 왕조는 이란계와 투르크계가 섞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카란 왕조가 지배하는 11세기부터 이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의 정주지대, 즉 트란스옥시아나나 카시가르가 있는 카시가리아 지역이 모두 투르크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란계가 계속 장악했을 것이고요. 지금도 이쪽이 모두 이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8세기 탈라스 전투에서 아랍이 승리하면서 중앙아시아가 종교적으로 급격히 이슬람화된 거고요. 11세기 이후에 민족적으로 급격히 투르크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쪽을 서투르키스탄, 이쪽을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동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지우고요. 10세기에 시라무렌강 쪽에서 거란이 등장해서 화북의 북쪽을 몽땅 먹으면서 요 북송을 괴롭힌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서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탕구트, 서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토번, 이 티벳이 있었던 거고요. 당시 북송은 동네 북이어서 거란한테도 쥐어터지고 서한테도 쥐어터지고 또 세패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쪽 여진이 그 제1송하강 유역에서 요 하얼빈 근처에서 등장해서 거란을 괴롭히니까 북송이 이때다 하고 여진에게 붙어가지고 거란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정강의 변이 일어나면서 그 회수 이남으로 이렇게 쫓겨 내려가는 거죠. 그때부터 남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진에게 무너진 거란은 야율대석이라는 인물이 음산산맥을 넘어서 키르키즈에게 도망쳤다가 결국에 타린분지 쪽으로 넘어와서 카라키타이를 건국합니다. 이때가 12세기입니다. 이때 카라키타이가 내려와서 때려잡은 국가가 바로 셀주크 제국입니다. 당시 중앙아시아 맹주는 셀주크 제국이었는데요. 서요가 사마르칸트 바로 북쪽에 보시면 카트완 평원에서 셀주크 제국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발라사군을 수도로 해서 제국을 경영하는 거죠. 이 발라사군은 이시쿨 호수와 비시케크 사이입니다. 이 비시케크가 현재 키르기즈스탄의 수도죠. 원래 그 셀주크 투르크는 11세기에 아랄의 동쪽, 그러니까 트란스옥시아나의 젠드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서진하면서 이란을 다 먹고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다 차지한 국가입니다. 동쪽은 진출로가 막혀서 마땅치 않아서 갈 수가 없었죠. 그 셀주크 투르크를 카라키타이가 카투안에서 박살내고 서쪽으로 밀어낸 겁니다. 그리고 12세기가 되면 칭기스칸이 몽골 추원을 통일한 다음에 그 탕구투도 복속하고 중국 대륙에서는 이제 금나라를 정복하고 서쪽으로 진출해서 이 셀주크 투르크도 정복하고 사실상 유럽 빼면 다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몽골 제국이 붕괴한 다음에는 그 계승 국가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14세기에 등장한 티무르 제국입니다. 이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는 사마르칸트 바로 남쪽에 보면 캐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캐쉬에서 태어난 인물이고요. 동서남북으로 다
원정을 했는데 웬만한 국가들은 다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15세기 초에 이쪽 서쪽의 앙카라에서 이 앙카라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예지드 1세와 붙었다가 승리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최종 패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정이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명나라 영락제를 반드시 쳐야겠다 하면서 동쪽 원정을 시작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이 시르다리아도 채 넘기 전에 그 오트라르라는 곳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티무르가 사망한 이후에는 요 이란 지역에서는 티무르의 후예들이 각축전을 벌이다가 15세기 중반부터 새로운 지배 집단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현재 중앙아시아의 무슨 스탄 국가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먼저 시르다리아 동쪽에서 우즈벡이라는 애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시르다리아 동쪽에서 카자흐 칸국을 건국한 거고요. 그 우즈벡 부족은 더 남하해서 이 트란스옥시아나의 우즈벡 칸국을 건국한 겁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조상들이죠. 그리고 예니세이강 쪽에 있었던 키르키즈인들도 남하에서 현재의 텐샨산맥 북쪽에 자리 잡아서 현재의 키르키즈스탄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티무르 제국이랑 그 후예들이 등장했을 때 몽골 초원에서는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서쪽에는 오이라트, 즉 서몽골이랑 이 동쪽에는 동몽골이 등장한 거고요. 서몽골이 강했다가 동몽골이 강했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금나라가 몽골한테 망한 다음에 여진족들은 만주에 흩어져서 16세기까지 해서여진이니 건주여진이니 야인여진이니 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6세기 후반이 되면 이쪽 압록강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건주여진 중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고요. 아들 홍타이지가 남쪽의 명나라를 먹죠. 그렇게 청나라가 성립했고요. 요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누르하치랑 홍타이지가 등장하는 시기에 북쪽의 시베리아에서 이반 네제라고 불리는 이반 4세 러시아가 드디어 동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도에는 그 큰 강들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다 촘촘하게 수로들이 더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그 시베리아 수로를 따라서 동진한 러시아가 결국 17세기 중반이면 이 오호츠크해에 도착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 흑룡강 쪽에서 러시아인들과 지역민들의 분쟁이 발생하니까 이 지역민들이 청나라한테 요 러시아 애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막상 청나라는 우리는 건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비해야 하니까 조선한테 니네가 좀 가봐라 해서 간 게 제1, 2차 나선정벌이죠. 실제 전투는 제1송하강 유역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에 러시아랑 청나라가 이제 우리 더 이상 그만 싸우자 해서 만난 게 바로 네르친스크입니다. 대략 이쯤 되고요. 현재는 러시아입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한 거죠. 그리고 약 40년 후에는 캬흐타 조약으로 그 네르친스크 조약을 보완합니다. 대략 이쯤 됩니다. 그 러시아죠. 여기도 몽골 국경에 접해 있습니다. 이 바이카로 남쪽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한테 우리가 이제 중가르를 공격할 거니까 러시아 너네는 중립하고 있어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중가르가 청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러시아한테 좀 도와줘 했는데 러시아는 이미 청나라랑 여러 조약을 체결하면서 중립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중가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륭제가 이 하서주랑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지고 여러 루트로 18세기 중반에 중가르 제국의 수장에 있는 일리로 쳐들어가서 중가르 제국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 중가르는 원래 17세기에 이 오이라트 이 서몽골 가운데서 준가르부 수령의 아들이었던 갈단이 세운 국가이고요. 이 갈단이 이 강희지한테 굴복하지 않고 맞선 거죠. 물론 갈단이 이기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제국은 망하지 않고 계속되었고 그러다가 권륭지한테 먹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상 유목제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목제국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비워진 몽골 초원이나 카자흐 초원에는 러시아랑 중국이 나눠 먹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